철학 40번째 시간 메를로 퐁티 그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과 몸과 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1908년부터 1961년까지 살았습니다. 메를로 퐁티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몸과 살의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현상학과 실존주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철학자로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죠. 바슐라르, 뒤란과 같은 과학 철학과 함께 프랑스와 유럽 철학의 주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성, 의식에 대해서만 탐구했던 철학의 역사에서 니체를 이어받아 몸과 신체라는 새로운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죠. 퐁티의 생애를 보자면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인 파리 고등 사범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때 사르트르와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훗설의 현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요 저서인 지각의 현상학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프랑스 철학계의 천재적이고 독특한 현상학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후 정치 사상에도 관심을 가지며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때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르트르와 결별하게 되죠. 이러던 와중 그는 휴가를 갔다가 데카르트의 광학을 읽고 있던 중 심장마비로 인해 책상에 엎드린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 살펴보자면 메를로 퐁티는 새로운 관점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세계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보았죠. 신체 몸은 나의 고유한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의식하게 된다고 하죠. 예로 산을 생각할 때 산을 바라보는 몸으로 생각하거나 산을 올라가는 신체의 모습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의 경험들이 종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의식으로 세계를 마주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몸, 신체를 통해 세계를 체험하고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체는 감각하는 몸으로 감각 세계 속에서 뿌리를 내린 몸이며 이것을 통해 세계를 향하고 세계가 나의 몸에 대해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데카르트가 이성 순수 정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의식은 먼저 신체를 통해서 지각된 의식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각된 의식은 재현된다고 말하죠. 또한 퐁티는 무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없음을 생각할 때에도 어떠한 배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때 이미 어떠한 대상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우리가 없음을 생각하려 해도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의식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몸을 통한 감각, 지각을 통해서 의식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재현된다는 것은 어떠한 공간, 시간에 대해 지각된 의식이 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예로 친구와 함께 여행 간 곳, 공부했던 학교, 운동을 했던 체육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퐁티는 인간은 신체를 통해 지각된 의식으로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은 지속적으로 삶을 체험하며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인간은 신체가 가진 자연적 능력과 개인적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를 환물과 주름이라고 말합니다. 함몰과 주름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신체로 삶을 경험하고 마주하면서 그것이 의식으로 자신의 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감각, 지각들이 쌓여져 나타나는 상태이죠. 예로 우리가 등굣길이나 출근길을 몸이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노선을 보지 않아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경험을 했다면 몸이 거부하면서 물을 무서워하게 되죠. 이러한 함몰과 주름은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파괴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지각된 의식, 경험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함몰과 주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필연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신체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퐁티는 먼저 자신의 고유한 신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함몰과 주름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함으로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세계와 마주하고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안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을 해야 될 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안다면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유는 동기와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행동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체화되어 즉각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으며 누군가와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기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를 무화된다고 하는데 없어짐과 동시에 계속 자신이 새롭게 세계를 마주해 나간다고 하죠. 동기화된 신체가 현재를 계속 순간으로 마주하면서 나타나자마자 사라지고 또다시 나타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동할 때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기에 시간은 없으며 즉각적이기에 매 순간이 새롭게 생성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메를로 퐁티는 자유는 타자와의 공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자와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겼죠. 나의 신체가 타인의 신체와 관계하는 공동의 세계, 지각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각, 이성,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살의 개념을 말합니다. 살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로 악수, 포옹, 운동 등이 있습니다. 살과 살이 마주하는 관계이죠. 살은 지각으로 느껴지는 물질적인 육체성입니다. 이는 지각 이면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존재의 의미가 마치 지각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TV를 보는 추움을 우리는 살을 통해 경험했기에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살은 나의 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살, 세계의 살, 존재의 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의 체험으로 서로가 동시에 느끼는 세계로 타자와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역사를 경험하고 살로 체험하면서 공통적인 측면이 형성되는 것이죠. 관계의 살, 집단의 살, 사회의 살, 국가의 살로 상호성을 나타내기에 더 커다란 형태의 공동체적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더 겹쳐지게 되면 주름으로 더 굳건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퐁티가 타자와의 공존에서만 자유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인간이 신체를 가진 한 폭력의 종류를 선택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고기를 먹는 것도 폭력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 누군가와의 부딪힘으로써의 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를 가짐으로써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폭력이죠. 이러한 신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폭력이기에 더욱 나의 자유만이 강조되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자와의 공존에서만 자유로운 신체가 가능하죠. 여기서 우리는 타자를 생각하여 가장 상처를 주지 않는 폭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타자와 나의 신체에서 느끼는 감수성이죠. 신체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공존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의식만을 강조하며 세계를 바라봤다면 몸과 신체로 우리는 이미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자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동의 세계이죠. 여기서 인간은 몸과 신체를 이해하며 새로운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퐁키는 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몸의 신비성을 말합니다. 바로 몸의 느낌이죠. 이 몸의 느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몸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몸은 우리가 주목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메를로 퐁티였고요. 다음은 레비나스, 타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